반갑습니다. 오늘 아주 기분 좋은 날이에요. 와우. 저 오늘 희망을 느꼈어요. 대박이에요. 이게 저는 되게 오래 기다림을 가져야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쩌면 올해 안에 리플사의 사업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 그 판가름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즐거워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께 바로 빅뉴스를 전달해 드릴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상세히 설명드릴 거고요. 이런 설명은 제 입으로 말하긴 뭐하지만 사실 다른 데서 설명이 불가능할 거예요. 왜냐하면 리플사 비즈니스라던가 그런 돌아가는 솔루션의 로직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아마 설명이 불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고런고로 여러분은 지금 이에 대한 유일하게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채널, 바로 팩토리 채널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걸 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한테 중대한 뉴스고, 이게 시사하는 바가 뭐고, 그리고 더불어서 약간의 흥미거리들도 설명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바로 스텔라 네트워크, 바로 스텔라와 협약을 했던 스트롱홀드라고 있어요. 스텔라 네트워크 상에서 바로 덱스, 우리가 흔히 분산화 거래소라고 말하는, 그리고 스텔라 자체는 XRP의 클론 버전이기 때문에 돌아가는 로직이 비슷합니다. 바로 스트롱홀드, 그 스테이블 달러를 만든, 스텔라 네트워크에서 만든 걔네는 XRP로 따지면은 리플 게이트웨이 같은 존재거든요. 게이트허브라던가 비트스탬프 이런 것과 동등한 존재인데, 걔네가 바로 스텔라와 리플이 경쟁인데도 불구하고 XRP를 상장했습니다. 굉장히 뜬금없었죠. 그게 대략 한 달 반 정도? 그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이번 IRP 서밋에서 그 이유가 분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흥미로운 얘기거리까지도 같이 오늘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일단은 기분이 너무 좋아요. 업텐션이에요. 지금 업텐션 상태라 굉장히 좋은데, 혹시나 약간 저랑 사전 주의사항을 좀 안내드리겠습니다. 저랑 약간 지향하는 바가 다르다면은 오늘 소식들에 대해서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단기적으로 그냥 가격이 팍 오르는 소식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아마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 위해 간단히 설명드리고 가자면, 오늘의 소식은 정말 빅뉴스가 맞습니다. 2019년 통틀어도 나중에 남은 8개월 동안 어떤 뉴스가 전해지더라도 아마 오늘의 소식은 2019년을 다 포괄해서 종합했을 때 순위를 따지자고 하면은 분명히 탑권에 속하는 소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제 몇 번 말씀드렸죠. 리플사가 이제 쏟아내는 소식 중에 가격에 바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건 크게 뭐 두 가지 정도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전 세계 G20이 모여갖고 같이 결의를 했는데, XRP를 전 세계 공통, 그 강대국 G20의 공통 크립토 커런시 또는 공통 디지털 에셋으로 채택하겠다. 이런 소식급 아니면은 가격에 영향 바로 못 줘요. 그거 아니면은 불가능하거든요. 아쉽게도 그런 소식은 아니에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리플사의 그런 비즈니스 진행함에 있어서 중대한 뉴스이기도 하고, 그게 생각보다 빨리 왔습니다. 기대보다 빨리 왔어요. 저는 IRP 같은 경우는 한 내년? 빠르면 내년 생각했는데, 그게 바로 오늘 전해졌어요. 올해 한다고. 그래서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올해 한다는 소식이 깜짝 놀랐어요. 어메이징. 자, 그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일단은 보시죠. 제가 금요일날 저녁에 그 수원집으로 들어가면서 여러분들한테 길거리 스트리밍 하면서 설명을 드렸죠. 그때 설명드린 게 IRP 서밋이 있고, 거기에서 퓨마 브라우저는 사전에 공개돼서 제가 어느 정도 설명을 드렸고요.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 하고, 스트라타 랩스에서 뭐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인터 익스체인지, IP를 활용한 그런 것들, 피아트 쌍을 만드는 거 관련돼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공개할지 아니면 다음에 공개할지 모르겠는데, 그런 게 굉장히 관전 포인트가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에 이어서 계속 전달드리는 소식입니다.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IRP 서밋이 끝났습니다. 종료됐고요.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하루나 이틀 정도, 길면 일주일 걸릴 수도 있겠는데, 바로 IRP 서밋에서 있었던 모든 세션 내용들이
리프사가 동영상으로 올려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것 또한 굉장히 귀중한 자료가 되겠죠. 하지만은 그 자료가 오기 전에 현장에 있었던 여러 참여 업체들, 개발자들이 본인들이 발표한 자료 또는 이제 스프링에서 아무래도 IP 자체를 이렇게 지원하다 보니까 스프링에서도 트위터를 통해서 주요 정보들을 공개를 했습니다. 자, 그것을 토대로 오늘 빅뉴스가 무엇인지 아까 말씀드린 스트롱홀드, 스텔라랑 짝짝꿍이는 얘네들이 왜 XRP를 상장했는지 그 이유가 IRP 서밋에서 간접적으로 공개가 됐는데 이런 흥미로운 얘기들까지 포함해서 여러분들께 오늘 자세하게 설명드릴 겁니다. 이런 설명은 어디서 가능하다고요? XRP 팩토리 채널에서만 가능합니다. 다른 데선 설명을 못하겠죠. 왜냐면 모르니까. 네, 농담이고요. 네, 그만큼 여러분들이 이런 중대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제 채널에서 확인 가능하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아유, 깜짝이야. 에반 슈왈츠죠. 지금 IP와 스프링에서 일을 하고 있는 엔지니어입니다. 자, 내려가서 쭉쭉 내려가서 여기부터 설명을 드리면 되겠네요. 자, 일단은 지금 보시는 거, 카바랩스가 한 거군요. 카바랩스가 이번에, 카바랩스는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모르시나? 알고 계실 거예요. 뭐냐면은 IRP 이용해서 암호화폐, 서로 다른 블록체인, 뭐 예를 들면 XRP, BTC, 그리고 이더리움. 이번에 테스트한 것도 이 세 개니까 세 개를 예를 들게요. 설명해서. 이 각각 다른 암호화폐끼리 서로 다른 네트워크에 존재를 하잖아요. 그렇죠? BTC는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존재하고, 이더리움은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존재하고요. XRP는 XRP 네트워크에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로 다른 네트워크에 있는 디지털 에셋 또는 크립토 커런시라고 부르는 이 자산들, 대표 자산들을 서로 스왑하는 거, 교환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은 XRP가 BTC와 쌍을 이뤄서 가격이, 시장 가격이 정해져 있잖아요. 이거를 토대로 스왑을 해주는 겁니다. 교환을 해주는 거거든요. 자, 그거를 뭐를 통해서? 바로 IRP 통해서. IRP는 여러분들 항상 이해하기 쉽게 받아들이시려면 뭐로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죠? 자, 간단히 예를 드리고 또 갈게요. 각각의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이런 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BTC 섬이 있고 XRP 섬이 있고요. 서로 연결이 안 돼 있죠. 연결할 수가 없죠. 서로 다른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섬으로 비유를 한 겁니다. 각각 이어진 대륙이 아니거든요. 서로 다른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자, 이거를 연결해 줄 수 있는 역할이 바로 IRP라는 녀석입니다. 이렇게 다리가 되어주는 이 역할, 이게 바로 IRP입니다. 네. 그래서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이 IRP 다리에서는 XRP라는 자동차도 지나갈 수 있고요. BTC라는 자동차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더리움이라는 자동차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이오스도 가능해요. 가능한데 모든 게 허용되어 있어요. 절대로 리프사가 IRP를 개발했지만 XRP만 사용 가능하도록 제약을 절대 걸지 않았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역설적이게 또 굉장히 자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배포가 대단하죠. 본인들이 개발했으니까 XRP만 쓰일 수 있게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개방시켰어요. 네가 원하는 암호화폐 뭐든지 써라. 리미트는 없다. 너희가 선택하는 너희의 마음이야. 예. 리프사가 개발했는데 모든 걸 개방? 왜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이 굉장히 많은 암호화폐가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하게 살아남아야 되는 거잖아요. 뭐 몇 개 더 살아남겠지만. 그 수많은 암호화폐들과 경쟁해서 살아남아야 되는데 이런 싸움에서 뭔가 약간 배려 같은 이 느낌. 굉장히 이상하죠. 어색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프사는 자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테반 토마스가 리프사에 있을 때 뭐라고 한국에 와서 표현을 했냐면 XRP는 그 고급차 뭐죠? 페라리라고 얘기했어요. 나머지는 다 똥차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IRP라는 다리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차들이 있는데 XRP는 페라리, BTC, 이더리움, 다른 암호화폐는 특정한 걸 거론하지 않았지만 XRP를 제한 나머지는 똥차로 비유를 했어요. 그 차이라고. 일반 차와
페라리급의 고급차의 차이. 자, 그 이유는 이렇게 스테반 토마스는 비유를 통해서 한마디로 일목요연하게 압축시켜서 이제 비유를 했지만은 사실 굉장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XRP는 고급차고 나머지 일반 차에 불과한가? 그 이유까지도 오늘 설명을 드릴 겁니다. 오늘 확실하게 IP에 대해서 다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립니다. 오늘 뉴스뿐만이 아니라 이해까지도 완벽하게 도와드릴게요. 자, 갑시다. 자, 그래서 이어서 설명을 드리면은 카바랩스 같은 경우는 공개한 게 바로 요겁니다. IP라는 다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수합하는 거를 실제로 구현한 거예요. 요렇게요. 그죠? BTC와 XRP, BTC와 이더리움, XRP와 이더리움. 이 서로 간에 교환하는 거를 직접 IP를 통해서 구현해서 시연해서 완료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IP는 여러분들 프로토콜입니다. 프로토콜이란 건 뭐냐면, 이 부분도 설명드리는 게 좋겠구나. 자, 인터넷 잠깐 설명드릴게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라도 IP 관련된 소식을 계속 들으시려면 이 기본부터 이해하시는 게 좀 도움될 것 같아요. 자, 인터넷과 IP 이렇게 비교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은 말이죠. 나니? 잘렸네요. 다시. 자, 인터넷. 갑자기 영어로 썼네. 왜 그러지? IP. 자, 인터넷이라는 친구들은 여러분, 일단은 구성이 IP와 비슷한데, 이런 랜이라고 부르는 로컬 네트워크. 그죠? 여러 개의 랜이 서로 연결된 겁니다. 거미줄처럼 말이죠. 이렇게. 그죠? 이게 바로 통틀어서 인터넷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 이렇게 자르면 되잖아요. 인터는 뭔가 인터체인지처럼 인터 익스체인지, 거래소 간. 그러니까 인터는 뭐뭐 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트는 네트워크의 약자죠. 네. 네트워크 간. 그러니까 네트워크를 이렇게 랜이란 거를 로컬 에리어 네트워크를 서로 연결한 게 바로 인터넷 공간입니다. 그죠? IP도 마찬가지죠. IP 자체는 프로토콜이긴 하지만은 이제 나중에 아키텍처 상으로 보면은 바로 이런 블록체인 A, B, C. 그리고 중요한 거 있어요. IP는 이따가 제가 코스모스라는 거를 비교하면서 또 설명을 할 텐데, 걔랑은 다르게 블록체인 아닌 것까지도 엮어낼 수 있는 게 바로 IP입니다. 다리를 놓는데, 뭐 예를 들어서 막 못생긴 여자와 못생긴 남자 사이만 다리를 놓는 게 아니라, IP는 그런 거 상관없어요. 외모 뭐 약간 보통급이든 아니면 이 사람이 부자든 아니든 간에 이런 구분 없이 모든 대상을 상대로 다리를 놔줄 수 있습니다. IP는 대단한 중재력을 갖고 있는 거죠. 그 대상이 부자이든 외모가 어떻든 키가 크든 작든 모든 거를 다리에 놓을 수 있습니다. 이따가 설명드릴 코스모스는 그렇지 않아요. 네, 특정 대상들만 가능한데 그 대상이 바로 블록체인끼리만 다리를 놓을 수 있는 애예요. 네, 그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약간 범위성으로. 자, 이런데 그림이 비슷하죠? 지향하는 바가 똑같아요. 그림을 보면은. 그래서 실제로 작동 방식도 비슷합니다. IP가 지향하는 건 바로 TCP라는 녀석인데, 인터넷에서 TCP가 정말 유용하게 쓰이는 프로토콜이거든요. 이게 뭐냐면요, 인터넷상에서 데이터를 크게 한 방에 보낼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 이 지금 뒤에 보이는 이 웹페이지 있죠? 요거 보이시죠? 요런 거 이미지 같은 거 용량 크단 말이에요. 글자는 용량이 작아도 요런 이미지, 그리고 여기 소스 코드 이런 거, 팔로잉 버튼 있고 이런 거, 누가 좋아요 눌렀고 이런 데이터들, 그리고 그림 같은 거, 그리고 우리가 동영상 다운로드 받을 때도 데이터 무진장 크죠. 그러면 여러분들 쉽게 생각할 때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다운받으려는 동영상이 1기가다. 그러면 1기가를 내가 다운로드 요청한 사이트가 나한테 1기가 통째로 던져주면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시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 통째로 1대1로 보내고 있는데 어떤 일이 생겨갖고 중간에 끊겨버려요. 단절돼요. 한 이쯤에서 500메가 받았는데 중간에서 끊겨버려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처음부터 다시 받아야 돼요. 그죠? 이거 한 덩이채로 보내고 있는데 중간에 끊겼으니까 우리 상식으로는 아니 중간부터 받으면 되지. 노 그렇게 안 돼요. 인터넷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한 덩어리 취급돼서 이런 식으로 전송해버리면 그게 불가능해요. 네,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비효율적이죠. 왜냐면은 인터넷 공간은요, 중간에 라우터 스위치라는 것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걔네들이 만약에 여러분들 A라는 사람이
이렇게 해서 A가 이제 동영상, AV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동영상이라고 했다고 여러분들 자꾸 AV 연결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건전한 사람들이죠. 믿습니다. 자, 그래서 건전한 동영상 이렇게 받게 되면은 중간에 이렇게 1, 2, 3 스위치 라우터들을 거쳐서 여러분들이 B입니다. 이렇게 올 텐데 1기가짜리 받는다고 이렇게 점거해버리면은 이 라인 자체가 대역포 얘가 다 먹어버려요. 그럼 다른 사람들 쓸 수가 없잖아요. 그죠?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문제. 중간에 끊기는 문제라던가 아니면 이런 식으로 1대1로 그 라인을 잡아버리면 그 중간에 있는 선들을 아무것도 쓸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터넷 설계를 어떻게 했냐면은 바로 패킷이란 걸 만들어냅니다. 패킷이란 거를 만들어내요. 조각낸다는 거죠. 네. 그래서 네, 어차피 뭐 확자 쓰니까 지워도 되죠. 덩어리를 얇게 슬라이드로 썰었어요. 1500kb라는 단위로. 네. 썰었습니다. 킬로바이트 아니죠. 바이트 단위로. 네. 다 썰어냈어요. 썰어갖고 그거를 잘게 썰어서 나눠서 보내는 거예요. 그럼 뭐가 좋냐면 아까 말한 두 가지 문제 다 해결돼요. 썰어서 받았으니까 만약에 이걸 막 잘게 이렇게 썰어봤는데 한 이쯤에서 멈췄잖아요. 끊어졌어. 뭔가 회선이 불안정해서. 그럼 여기까지는 명확한 거잖아요. 여기 덩어리까지 받은 거. 그럼 나머지 덩어리만 받으면 돼요. 다시 연결해갖고. 아주 좋죠. 리트랜스미션이라고 해요. 다시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까 같은 경우 이렇게 있고 여러분들 건전한 동영상을 이렇게 받으시는데 이 라인을 통해서 받고 있다고 칩시다. 근데 쪼개서 하면 뭐가 좋냐면 쪼개서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죠? 근데 C라는 사람이 A한테 마찬가지로 여기 통해서 받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로 한번 갔다가 여기로 한번 갔다가 얘가 리소스가 된다고 하면 동시에 하면 되고 만약에 부족하다 너무 꽉 찼다 이러면은 이렇게 나눠서 한 번씩 조각내 있으니까 이쪽 한번 보내고 이쪽 한번 보내고 할 수 있죠. 보통의 경우는 사실 중간에 그런 라우터라든가 스위치가 리소스가 다 차갖고 이런 극단적인 경우까지는 안 가지만 중요한 거는 이런 극단적인 환경 이런 상황이 조성되더라도 안정적으로 서로한테 다 처리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마이크로하게 자르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죠? 리프사는 IRP 다시 돌아가 볼까요? 리프사 자꾸 마이크로 페이먼트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코이사가 특히 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까 제가 IRP가 TCP를 지향한다고 말씀드렸죠. 돈도 이렇게 잘게 자르겠다는 겁니다. 슬라이스해서. 그래서 뭘 만들었죠, 여러분들? 바로 페이먼트 채널. 코디우스 설치해보신 분 알 겁니다. 페이먼트 채널이라는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요런 이유 때문에도 만들었지만은 이게 또 갖는 장점이 굉장히 많아요. 네, 이거는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요거 때문에 TPS가 10만이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페이먼트 채널 때문에 10만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XRP가 10만을 넘어가요. 월등히 넘어갈 수 있어요. 이거는 10만 이상을 의미합니다. 왜냐면은 자세한 건 이제 나중에 이거 페이먼트 채널이 정말 활성화됐을 때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이 TPS 갖고 이제 다른 우리는 솔직히 별로 신경 안 쓰잖아요. XRP가 충분히 빠른 걸 알기 때문에. 근데 혹은 다른 암호화폐에서 막 우리는 3만 TPS 뭐 달성했다 이런 얘기 하죠. 네, 그러면서 가만히 있으면 상관없는데 XRP를 10일을 텁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X라는 암호화폐가 이번에 테스트 쟤네들이 데모를 해보니까 3만 TPS가 나왔어. 야 XRP 뭐 빠르다며 잽도 안 되는 것들이 1500 갖고 우리한테 개기냐? 우린 3만 달성했다. 이런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 가볍게 밟아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밟아주시면 되냐면 2017년 기준으로 10만 TPS가 이미 넘었어요. XRP는 페이먼트 채널을 통해서 이미 넘었습니다. 이미 월등히 넘겨버렸어요. 10만 이상이에요. 10만이라는 것도 아니고 10만 이상이고 이 10만 이상이라는 의미는 뭐냐면요. 컴퓨터 하드웨어가 받쳐주면 무한하게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비유를 할게요. 뭘로 비유할까요? 인텔 CPU로 간단히 비유할게요. 좀 여러분들 체감되게. 뭐 이거 5세대 i7을 썼을 때 10만 TPS다. 근데 최신 뭐 8세대에 i7을 쓴다. 그러면 TPS 20만까지도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의미예요. 하드웨어가 받쳐만 준다면 그 이상으로 끌어낼 수 있는 수준이 된 겁니다. 그런 로직을 갖춘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건 이런 의미고요.
두 번째 뭐냐면은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X라는 암호화폐 아까 오만이라고 제가 예를 들었나요? 오만이라고 칩시다. 근데 본인들이 구성한 환경에서 본인들이 직접 테스트를 한 거잖아요. 제3자가 테스트하게 해준 게 아니라. 그래놓고 오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리프사가 말하는 이 10만 이상은 본인들이 테스트해서 그런 게 아니라 논문으로 검증이 된 거예요. 논문. 이 차이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과 비슷해요. 굳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체감이 되게 비유를 하자면은 그런 거죠. 두 사람이 만났어요. A와 B가 만났어요. 자, 한 판 버릴까 하면서 만났어. 근데 A가 얘기합니다. 야, 나 자칭 동네 짱이야. 이럽니다. 너는 잽도 안 돼, 임마. 내가 동네 짱이야. 이랬는데, B는 얘기합니다. B는, 야, 나 복싱대회 1등 했는데? 전 세계 복싱대회 1등 했는데? 이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B가 바로 XRP의 경우입니다. 논문으로 검증을 받은 거죠. 제3자한테. 리프사 본인의 얘기가 아니라, 본인의 뇌피셜이 아니라, 객관적인 논문이라는 걸 통해서 입증을 받은 겁니다. 근데 아까 X 5만 TPS 예를 든 애들은 자칭인 거죠. 본인들이 구성한 환경에서 본인들이 테스트하고 우리 5만 TPS XRP 잽도 안 돼. 제일 빠르다며 갖다 버려. 이런 얘기하면은 요 상황이에요. 가뿐하게 밟아주시면 됩니다. 요 상황입니다. 완전 어거지죠. 네, 상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웃으면 돼요. 그냥 한번 푹 웃고 넘어가 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 차이를 설명시키면서 밟아주시면 됩니다. 가뿐해요. 자, 그래서 TPS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이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도 논란이 항상 많이 되는 거라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계속 말씀을 드리자면 페이먼트 채널을 이용해서 하는 건데 잘게 쪼갰어요. 잘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기가짜리를 한 번에 보내주면 되는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1500바이트로 줄였다고 했죠. 슬라이스로 쪽쪽쪽쪽 쪼개서 보내는 걸로. ILP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100만 달러가 간다고 하면은 뭐 XRP든 BTC든 아니면은 IOU 형태로 된 피아트든 그 어느 것이든 간에 ILP가 지향하는 거 쪼개는 거예요. 쪼개는 거를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서 바로 만든 게 아까 말씀드린 페이먼트 채널입니다. 이렇게 잘게 쪼개서 계속 보내는 거예요. 짝짝짝짝 쪼개서 그렇게 해서 보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보낼 때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것까지 말씀드리다 카바레스가 하는 거 그리고 그 이후의 소식들을 정확하게 전달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 궁금증도 해결하실 수 있고요. 이것까지 딱 설명드리고 소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핵심 부분이니까 잘 들어두세요. 자, 이제 예를 듭시다. ILP 구현을 했어요. 중간에 돈을 보내주는 객체, 인터넷에서는 바로 스위치야. 바로 라우터들이 그거를 담당하거든요. 패키지를 전달해주는 거를. ILP라는 그런 아키텍처에서는 커넥터가 담당합니다. 한글로 적을게요, 그냥. ILP 커넥터.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A가 B한테 100달러를 보낸다고 하면 중간에 IP 커넥터가 그거를 계속 포워딩, 전달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죠? 이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달할 때 그 전달하는 자산은 본인들이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만약에 XRP를 선택했다고 하고 얘는 BTC를 선택했다고 가정하고 마지막에 다시 XRP를 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B한테 이 100불치를 보내겠죠.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A가 이거를 ILP 커넥터들을 통해서 B한테 전달하기까지 그 보내고 싶은 시점에 이 가격이 있을 거예요. 지금 설명을 위해서 1달러라고 가정합시다. XRP가. 그리고 BTC는 10달러라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이제 A가 보내기 시작합니다. 보내면은 요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XRP가 개당 1달러였기 때문에 100개로 처리되면 되겠죠. 그죠? 100개를 넘겨요. BTC가 받겠죠. 이 BTC를 선택한 애가 받을 거예요. 예. 근데 BTC는 10개잖아요. 1달러분. 요거 지금 100개는 개당 1달러이기 때문에 총 100달러의 가치를 갖죠. BTC 역시도 10개를 보내면 되겠죠. 개당 10달러니까. 10개로 바꿔서 또 옆한테 보냅니다. 얘는 받아서 또 보내면 되겠죠. 이렇게 보면은 개수만 잘 맞춰서 그 가격에 맞춰서 보내면 이상 없을 걸로 보이시죠? 근데 문제는 말이죠. 바로 트랜잭션이 처리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문제가 됩니다. XRP는 3초죠.
이게 뭐냐면 3초 안에 가격이 변동이 안 되면은 문제가 없어요. 처음에 이거 계약한 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얘가 보내는 시점에. 그냥 3초 안에 가격 변동만 없으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네. 더군다나 아까 페이먼트 채널 쓰면 어떻게 된다고요? 10만 TPS 이상 올라가요. 지금 이 기준은 1500 TPS 기준으로 3초거든요. 여러분 페이먼트 채널을 구성하면은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속도로 올라가는 겁니다. 네. 이 3초 개념이 아닌 거예요. 페이먼트 채널은 채널링으로 연결되는 거라 상대가 먼저 클레임을 내 돈을 달라고 클레임만 걸면 그 즉시 그냥 쭉쭉쭉 쪼개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1초 미만입니다. 페이먼트 채널로 갔을 경우에는. 네. 근데 IP에서는 페이먼트 채널을 씁니다. XIP 레저를 쓸 때. 그래서 사실 3초라고 보기도 힘들어요. 그냥 1초 미만으로 보시면 알기가 쉽습니다. 1초 미만의 가격이 변동할까요? 안 할까요? 쉽지 않죠. 말이 1초 미만이지 0. 몇 초예요. 수준은.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사실 XRP한테 가격 변동성 문제 때문에 이 처음에 받은 거와 자기가 보낼 때 요 시차의 가격의 변동에 의해서 뭔가 리스크를 안기가 어려워요. 변화가 없을 테니까. 0.0000 몇 초일 테니까요. 얘는 오케이예요. XRP를 선택하는 오케이인데 바로 문제는 요 녀석 BTC 같은 애들을 선택한 애들이 나타납니다. 자, 이거 받았어요. XRP 100개 받았단 말이죠. 그럼 이게 딱 100개 맞죠? 개당 1달러니까. 자, 100달러치를 받았는데 자기가 이거 받았을 때 요거를 받아서 그대로 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개수상 개당 10달러로 가져가기 때문에 10개만 보내면 되거든요. BTC를. 근데 가격이 만약에 넘겨지는 순간에 변한다. BTC는 여러분들 트랜잭션 처리되는데 20분 정도 걸립니다. 20분 내에 가격 변동 있으면은 난리 나요. 만약에 20분 내에 9달러로 내려가면 어떻게 할 거죠? IRP 망하는 건가요? 다행히도 IRP를 만든 리프사는 멍청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가격 변동성에 대한 리스크는 오로지 누가 감당하게 돼 있냐면 IRP 커넥터가 감당하게 돼 있어요. 얘가 A가 B가 감당하는 게 아니라 이 돈을 보내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얘네가 어떻게 보면 여기서는 또 마켓메이커거든요. 시장을 만들어주는 역할과 비슷하죠. 얘네들이 수수료를 받을 수 있지만 그 대신에 가격 변동성에 대한 리스크는 얘네가 안 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묻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하세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상식적으로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IP 커넥터를 만들어서 중간에 돈을 처리해주면서 수수료로 돈을 벌고 싶어서 이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산을 선택해야 되죠. 돈을 보낼 때.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트랜잭션이 1초 미만 0.000 몇 초 되는 XRP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BTC, 이더리움, 이오스, 기타 등등을 선택해서 그 가격 변동성에 대한 짜릿짜릿한 리스크를 몸소 체험하시면서 사업이 망하진 않을까, 오늘 마이너스가 되진 않을까, 이 걱정을 애간장을 태우면서 커넥터를 운영하시겠습니까?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XRP 선택하겠죠. 그래서 아까 테이프를 대강기 해보죠. 제가 처음 부분에 모이겠죠. IRP를 리프사가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왜 도대체 얘네는 지금 조금이라도 본인들한테 유리하게 만들어야지 이 XRP 가치도 많이 오르고 다른 암호화폐 경쟁에서 이길까 말까 하는 싸움에 도대체 본인들이 만들어 놓고도 왜 모든 암호화폐를 선택할 수 있게 개방을 해놨느냐. 여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렸었죠. 역설적이게 또 본인들이 굉장히 자신 있기 때문에 개방했다고 말씀드렸죠. 이유? 방금 보신 이 이유입니다. 자신 있는 거예요. XRP 따라올 수 있으면 따라와봐. 그 뭐죠? 이런 광고 있었던 것 같은데 막 팔로우 미 하면서 막 따라올 수 있으면 따라와봐 이런 우리 국내 광고 있었죠. 그걸 리프사가 시전한 거예요. 다른 암호화폐 좀 열받겠죠. 따라왔으면 따라와봐 하는데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예. 여기에서 바로 RP 매직, 그 페라리급의 XRP, 왜 페라리라고 비했는지 바로 여기에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신 있으면 해보라는 거예요. 중간에 세틀먼트 자산으로 들어올 수 있으면 해봐. 능력이 안 될걸? 자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설계를 해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IP 커넥터는 본인들이 이런 가격 변동성에 볼라틸리티 리스크를 본인이 감당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마이너스 나기 싫다면 XRP 또는 XRP가 동급인 걸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중요한 핵심 포인트 설명드리고 오늘의 뉴스 이제부터 출발합니다.
자, 카바레스 다시 돌아와서 이제 설명드리기 시작할게요. 카바레스가 바로 오늘 구현한 게 뭐랬죠? BTC, XRP, 그리고 이더리움 간에 서로 IP 통해서 수합하는 거를 구현했습니다. 자, 이거는 첫 번째 의의를 갖는 게 뭐냐면 그동안에 이론적으로만 얘기가 됐던 부분을 직접 데모로 사람들, 개발자 앞에서 성공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말로 내가 짱이야, 너희들 내가 나서기만 하면 너희들 다 그냥 아주 그냥 막 이렇게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이제 진짜 행동으로 보여준 거예요. 이렇게 주먹을 들고 치치 하면서 나와서 주먹 몇 번 휘둘러 갖고 보여준 겁니다. 네, 이 정도 한 거를 보여준 거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BTC, XRP, 이더리움 이 세 개 서로 간의 IP를 통한 수합을 보여줬습니다. 예. 근데 이 과정에서 첫 번째 갖는 의미는 이 IP를 통해서 서로 다른 암호화폐끼리 수합이 된다는 거를 실험이 아니라 직접 보여준 거죠. 데모를 통해서. 이게 된다. 이론으로 끝날 게 아니라 직접 된다는 걸 보여준 의의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재미난 건 여러분들 아까 제가 IP 설명을 드린 이유가 바로 이 두 번째 의의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설명드린 건데 뭐냐면은 XRP로 이렇게 BTC라던가 또는 이더리움 수합을 할 때는 문제가 없었어요. XRP 자체가 너무 빠르니까 이렇게 갈 때는 문제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아주 그냥 확 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어디서 발생했냐면 BTC, 이더리움 이런 수합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왜냐면은 IP 커넥터가 선택한 XRP 페이먼트 채널 속도를 다른 암호화폐들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더리움 20분? BTC 20분? 이더리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5분이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빨리 세틀먼트가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얘네 암호화폐 속도가 못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카바레스는 바로 요 어디 갔어? 이 친구. 그 친구를 잠깐 제가 소환할게요. 이 친구. 2단 맥브로. 바로 누구죠? 지금 코이사에 있지만 원래 리플사에 있었고요. 이 친구가 여러분들 이제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바로 코발트. XRP 컨센서스를 한 단계 진보시키는 컨센서스를 제안하는 사람입니다. 코발트. 바로 그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얘기를 해요. 이 사람도 이해가 안 된다. 어떻게 저게 가능했는지. IP 페이먼트 should be independent underlying ledger. 그러니까 근본적인 레저에 의해 독립적이라고 말씀드린 거죠. IP 페이먼트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다른 애들 속도 못 따라올 텐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 워렌 폴 앤더슨이 이거 남기니까.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여기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얘기를 해줘요. 설명을 해주는데 강제를 한 거예요. 크레딧 리스크를 준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사람이 가차 드디어 알았다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크레딧 리스크를 감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중간에 BTC나 이더리움을 선택하는 애들이 그냥 가격 변동성에 대한 리스크를 크레딧으로 감당한 거예요. 크레딧으로 넘긴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예를 들면은 자 다시 설명드릴게요. 크레딧 리스크라고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와닿지 않으실 텐데 이렇게 한 겁니다. 이거예요. 왔어요. 100불 한다고 왔어요. A가 B한테 보낸다고. 자 그러면은 여기 첫 번째 커넥터 1번 커넥터는 BTC를 선택한 친구인데 BTC가 개당 10불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10개 넘기면 되죠. 10개 넘기면서 이거를 신용으로 넘긴 거예요. BTC 10개를. 그러니까 10불을 보장한다. 개당. 만약에 여기에서 마이너스 돼서 너무 얘한테 큰일 나겠죠. 그거를 얘가 리스크를 본인이 감당한다는 증명서로 크레딧으로 넘긴 거예요. 크레딧. BTC 10개를. 네. 중간에 가격 변동하면은 얘가 그만큼 마이너스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이게 다 처리되고 나서 9달러 됐다. 얘가 갖고 있는 건 10달러인데. 네. 그러면은 개당 1달러씩 손해니까 10달러 손해본 거예요. 얘한테 책임을 져야 돼요. 이 커넥터가. 그러니까 그렇게 설정을 하고 간 거예요. 왜냐면 속도를 못 따라주니까 일단은 블록체인 안에서 BTC 네트워크 안에서 트랜잭션이 마무리되기 전에 일단 넘기고 본 겁니다. 크레딧 형태로. 네. 마치 카드 긁듯이 일단 넘기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처리가 가능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한번 드러나는데 IP 커넥터들이 선택하는 자산에서 지금으로서는 저는 대안이 안 보여요. XRP에. 그러니까 아까 보시는 것처럼 크레딧으로 일단 넘기고 보자. 속도가 안 따라주니까 넘기고 보자 할 수 있지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커넥터 하고 싶으세요? 저렇게 리스크를 안아가면서 굳이 BTC를 선택해야 될까요? 저는 그 이유를 어떠한 생각을 해서라도 찾을 수가 없거든요.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럴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굳이 저렇게 하면서 BTC를 선택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라면 그냥 깔끔하게 XRP 선택해갖고 그걸로 세틀먼트 하면 손해볼 게 전혀 없는데 굳이 아까 같은 리스크를 내가 감당하면서 BTC라든가 이더리움을 선택한다? 그거는 좀 상상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서도 간접적으로 XRP의 우월함이 드러난 겁니다. 자, 그리고 계속 이어서 볼게요. 자, 우리 나왔어요. 스트롱홀드 친구들. 이 스트롱홀드 친구들 되게 재밌는 친구들인데, XRP를 얼마 전에 상장하고 광고를 했었죠. 리스트를 올려놓고. 참고로 얘네는 그 스텔라 네트워크의 게이트웨이 같은 애들입니다. 그래서 스트롱홀드 USD 만들어갖고 IBM의 블록체인 월드와이어 거기에 스테이블 코인으로 지원을 하고 있죠. 세틀먼트로 쓰겠다고. 네. 아이고 웃겨 죽겠네. 얘네 근데 한 달 반 정도 됐는데 XRP 상장하고 지들이 자랑을 했어요. 그거 지금 찾고 있는데 그거 한번 보고 가시죠. 너희 언제 했더라? 친구들? 자, 그냥 검색으로 빨리 찾을게요. XRP 치면은 나올 거예요. From Strong Hold Exchange XRP 3월 1일? 3월 1일인가 본데? 3월 1일인가 봐요. 2월 28일. 여기 있다. 뭐죠? 한 달 반 정도 됐죠, 딱? 보이시죠? 네. XRP 올려놓고 지들이 홍보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되게 생뚱맞았어요. XRP랑 BTC 쌍도 지들이 올렸는데, 그러면서 이 스텔라 BTC 쌍 없애고 스텔라 이더리움 쌍 없애고 이랬거든요. 네, 그러면서 XRP는 올려주고, 이거 보고 당시에 사람들이 되게 뭐지 이거? 뭐지 이거? 막 이렇게 많이 했거든요. 했는데 바로 아까 보시는 것에서 이유가 나왔어요. 얘네 되게 웃긴 게, 자 보이시죠? 이 사람은 스트롱홀드의 이제 CTO입니다. CTO인데 자, 스트롱홀드 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한 거 있잖아요. 스텔라 네트워크에서 IOE 형태로 발행한 요거에 이제 IRP 통해서 XRP로 컨버트하는 거를 여기 IRP 서밋에 와서 이직거리를 하고 있었어요. SUSD라고 할게요. 스트롱홀드 USD. 예, 굉장히 재밌죠. 해놓고 되게 즐거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걸 하기 위해서 XRP를 상장을 했던 거예요. 이 수합을 하려고. 저는 너무 웃겨갖고,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일단은 첫 번째로, 자, 스트롱홀드라는 친구들이 스텔라와 열심히 일하는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XRP를 상장했고, 상장한 이유는 굉장히 갸우뚱한 상황이었는데, 이제 이 IP 서밋에서 본인들이 직접 XRP를 통해서, XRP, 이 스트리밍 XRP는 그 페이먼트 채널을 연 거를 의미해요. 그리고 IP를 통해서 지들 스트롱홀드에, 예, 덱스에다 연결을 해갖고 이거를 이렇게 XRP를 이걸로 스트리밍으로 수합하는 거를 성공했다고. 예. 그래서 되게 신나는 소식을 전했다고, 예, 전달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유는 밝혀졌죠. 요거를 하고 싶어서 그때 상장을 했던 건데, 그러면 왜 본인들의 덱스 상장이랑 이 IRP 통한 XRP 스트리밍으로 세틀먼트 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냐? 이게 되게 궁금하실 텐데, 이거는 이따가 제가 게이트허브 설명드릴 때 내용이 중복되는 거라 거기에서 설명드릴게요. 굳이 스텔라 재단 쪽에 스트롱홀드 하는 거에 대해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게이트허브 설명드릴 때 아마 여러분들 이 부분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게이트허브 역시 게이트이기 때문에 그 설명 때 이 이유를 확인하시도록 할게요. 그래서 재밌는 거. 왜 XRP를 경쟁사의 덱스에서 상장을 했느냐, 그 이유는 오늘 여기서 밝혀진 겁니다. IP에서 서밋에서 이제 XRP를 통해서 본인들이 이 스트롱홀드라고 만든 스테이블 코인으로 컨버트하는 세틀먼트를 하고 싶어서 상장을 했던 거예요. 재밌는 친구들이죠. 우리 편인지 적군인지 구분이 안 돼요. 근데 되게 기뻐하는 모습이 귀여웠어요, 저는 솔직히. 자, 오늘은 굉장히 기분이 좋네. 웃겨 죽겠다 진짜.
자, 그리고 이제 시큐어 BC라는 곳에서는 여기에서는 이제 인터레저 통해서 P2P 페이먼트 하는 거, 그리고 웹 모네타이제이션 관련된 유스 케이스를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버 월렛이라고 이름을 줬나봐요. 지갑을 공개하고 이제 P2P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웹 모네타이제이션 관련해서 그 지갑을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공개했습니다. 이것도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IP의 범용성을 높여주는 거예요. IP 월렛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나중에, 정말 나중 얘기지만 IP가 진짜 표준으로 자리 잡혀서 전 세계의 그런 네트워크 간에 오늘날의 TCP처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이 되어준다면, 표준으로요, 오늘의 인터넷처럼, 그러면 IP 월렛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은, 그러니까 리프사가 최대한 성공한다는 가정하에 가능한 거지만, 만약에 성공을 한다, 그 정도까지, 그럼 여러분들의 미래의 지갑은 다 IP 월렛으로 구현된 거일 수도 있어요. 지금 그렇게 정말 큰 그림을 그리고 가고 있는 겁니다, 리프사는. 물론 그 정도까지 성공할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성공했을 경우엔 그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IP 월렛을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쥐고 있다. 여러분들, 모자르프 재단이 아프리카에 지금 IP 통해서 하고 계신 거 알고 계시죠? 그 사람들한테는 아마 IP 기반의 월렛이 제공될 겁니다. 아프리카는 만약에 모자르프가 성공해서 그 사람들한테 금융 시스템을 모자르프가 개발한 거에서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제공받고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거를 쓴다? 그러면 걔네는 다 IP 기반으로 된 지갑을 들고 있는 거는 다름없어요. 지금 리프사가 코일 그리고 스프링을 통해서, 그리고 IP라는 무기를 통해서 지금 하고자 하는 거, 다른 나라에서도 비금융권에서는 IP가 세상을 지배한다, 그 그림을 그리고 가는 거예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약간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하나씩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지갑이 만들어졌다고 게임이 끝난 건 아니죠. 써야지 끝나는 거잖아요. 일종의 도구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에 적용되는 게, 이제 시장에 반영되는 게 문제일 텐데, 그건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성공할지는 아직 모르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기 힘들죠. 자, 그리고 오늘의 빅뉴스는 바로 요건데요. 아마 그 여러 가지 세션 중에 스테반 토마스가 IP의 미래, 그 H.O.T 노래 뭐 We Are the Future 있잖아요. 바로 그 퓨처, 미래 얘기하는 건데, IP의 미래라는 세션으로 발표를 했어요. 스테반 토마스 여기 있죠. 그리고 가슴팍에는 아이언맨이 아니라 IP, 인터레저의 마크를 달고 나왔습니다. 지금 아마 이 검은 옷들은 다 그걸 것 같아요. 인터레저 마크를 달고 나왔을 텐데, 스테반 토마스 적혀있죠. 자, 이거에서 여러 가지 밝힙니다. 일단은 인터넷이랑 비교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IP라는 녀석은 말이죠, 인터넷이랑 비교해서 설명하면 참 알기 쉬워요. 알기 쉽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첫 단계 컨셉, 아까 제가 패킷 말씀드렸죠. 패킷 스위칭 하면서 이런 방법이, 이런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그래서 컨셉을 잡았고, 이제 70년 가까이 됐을 때 프로토타입으로 알파넷이라는 게 처음 쓰였죠. 대학교 간에, 그러니까 대학교 간에 이런 4개의 랜이 서로 연결이 된 거예요. 최초의 인터넷입니다. 이렇게 연결됐죠. 지금 그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74년에 TCP라는 게 나왔죠. 바로 표준 프로토콜. 그리고 런치, BGP, 이메일 같은 거 보낼 때 쓸 수 있는 거 80년에 등장했고, 그리고 80년 후반 가서 어덥션 적용이 됐죠. ISP 컴퍼니, 뭐죠? 인터넷 서비스 제공하는 업체들이 등장하면서 포멀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90년에 성장되고, 오늘날에는 인터넷 없이 우리의 삶을 생각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죠. 자, 똑같이 IP를 비교해서 설명을 합니다. 짜잔! 마찬가지로 똑같은 흐름으로 얘기를 하죠. 컨셉. 2014년에 리프사 연구회에서 테스트 됐고, 2015년에 프로토타입이 나왔죠. 여기 5 베이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솔직히 저 뭔지 모르겠어요. 본 적 없는 제품이에요. 근데 첫 구현 제품이 바로 요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2017년에 IRP 버전 4가 완성이 됐고요. 그리고 2018년에 런치가 됐죠. 그러면서 코디우스가 여러분들 작년 5월인가 4월 때 등장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IRP 기반의 첫 번째 어플리케이션이죠. 등장했고, 2019년에 어덥션 적용. 이 부분이에요. 이제 요 부분. First Fiat IP 커넥터와 런치.
요번입니다. 오늘의 빅뉴스. 자, 뭐냐면요. 아까는 자꾸 제가 BTC, 암호화폐 갖고만 얘기를 했었죠. 커넥터들이 취급하는 자산 예를 들게요. 이더리움. 근데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건 뭐냐면 피아트 IP 커넥터가 뭘 의미하냐면 여기에 달러나 엔화나 원화가 들어가는 거예요. 커넥터가 쓰는 자산. 이거를 익스체인지 해주는 걸로.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눈치 빠르신 분들 느낌 오셨을 겁니다. 왜 중요할까요? 자, 제가 코이사의 웹 모네타이제이션 경우를 예를 들어서 설명드립니다. 자, 팩토리가 있어요. 팩토리 지금 열심히 스트리밍 하고 있죠? 코일 모네타이제이션 적용돼 있어요. 웹 모네까지만 쓸게요. 적용이 돼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요거 보고 계신 분들 중에 A, B, C라고 합시다. 지금 세 분이 코이사에 가입을 해갖고 서브 디스크립션 바로 구독을 해서 매달 $5 결제를 해갖고 웹 모네타이제이션으로 도내를 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거 만약에 ABC 분이 제 스트리밍을 지금 보고 계시다면 저한테 XRP 페이먼트 채널로 조금씩 들어오겠죠. 그죠? 저한테 들어오고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들? 여기에서 문제. 이 받는 쪽이 대금을 받는 쪽이 XRP로 받잖아요. 저야 상관없지만 여러분들 일반적인 그런 스트리머나 또는 이런 식으로 컨텐츠 크리에이터들, 글로 만드는 크리에이터든 간에 아니면 방금 얘기한 스트리밍으로 컨텐츠를 만드는 이제 스트리머들,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거를 환영할까요? XRP 받는 거를? 그럴 리가 없겠죠. 저야 뭐 XRP가 이제 굉장한 가치를 지녔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상관없습니다만 일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코이사가 지금 형태로만 간다면 문제가 뭐가 될까요? 일반 스트리머가 이 웹 모네타이제이션을 수용할까요? 안 할 겁니다. 아니 나는 달러로 받고 싶은데 XRP가 웬 말이냐 장난해? 이럴 겁니다. 중간에 구글이라던가 또는 네이버, 기타 등등의 플랫폼 프로바이더들이 수수료를 안 떼가는 건 정말 좋은데 문제는 지급받는 대금이 암호화폐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쯤 얘기하면 여러분들 눈치가 딱 오셨죠? 아까 IP 커넥터 뭐 어떤 커넥터라고요? 피아트, 법정화폐. 자, 여기에서 봅시다. 이 코이사가 컨텐츠 크리에이터들한테 이 XRP 페이먼트 채널 열어서 줄 때도 중간에 커넥터들이 존재합니다. 커넥터들이 주는 거예요. 중간에서. 이렇게 연결돼서 이렇게 주는 거거든요. 자, 근데 만약에 중간에 달러 피아트 갖고 있는 커넥터가 컨버팅을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대금을 달러로 지급을 해줍니다. 여기까지는 XRP로 와요. 코이사한테 XRP로 오는데 얘가 그 컨버팅에서 달러로 지급을 해요. 최종 크리에이터한테 지급되는 건 달러. 그럼 여러분 뭐가 좋아집니까? 오늘날에 이런 구글이라던가 네이버, 다음, 기타 등등의 플랫폼 프로바이더들이 자꾸 수수료를 떼가. 막 구글 같은 경우 유튜브나 이런 데서 돈내야 하면은 막 수수료 40% 50% 떼가. 화나 죽겠네. 나 그냥 내 컨텐츠가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믿는 정당한 사람들이 주는 그 도네이션을 그대로 다 받고 싶은데 자꾸 얘네가 다 떼가. 너무 짜증난다. 불만이 생기죠. 그리고 컨텐츠 크리에이터들한테 도내하시는 분들도 불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컨텐츠 크리에이터한테 5,000원 주고 싶어서 5,000원 준다는데 왜 네가 2,500원이나 떼가냐. 완전 사기다. 이럴 수 있겠죠. 근데 코일의 웹 모네타이제이션을 쓰면은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냥 다이렉트로 가는 거예요. 중간에 수수료 따위는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 장점 더 있는데 그거 말씀드리고 계속 이어가죠. 장점 또 뭐 있죠? 공간을 뛰어넘어요. 그러니까 해외 미국에서 제 방송을 본다면 미국에서 저한테 도내한다고 중간에 막 국경을 뛰어넘었네? 그러면은 이 미국에서 원화 바뀌면서 뭔가 돈 수수료 더 매기고 느리게 가고 이런 거 없어요. 왜냐 XRP로 보내기 때문이죠. 그죠? 국경을 뛰어넘는데 똑같이 3초면 돼요. 블록체인 안에서 처리되니까요. 이런 장점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사람들에게 이게 수용되기 힘들죠. XRP로 대금을 받는 문제 때문에 그러죠. 근데 뭐 한다고요? 피아트 커넥터가 생기면 그 대금을 피아트로 최종적으로 컨버팅해서 넘길 수가 있습니다. 어메이징!
이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요. XRP가 나중에 법정화폐만큼의 티어를 갖기 전까지는 XRP가 일반적인 보편적 수용성을 갖고 대급 수단이 되기에는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될 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이런 시기에 바로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피아트 IRP 커넥터가 존재한다면 유동성을 끌어올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시장에 수용시키는데 굉장한 영향력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 보세요. 만약에 마지막에 달러로 컨버팅해서 크리에이터한테 줄 수 있는 커넥터가 존재한다. 일반 스트리머가 쓸까요? 안 쓸까요? 무조건 쓰죠. 물론 여기 조건이 이거를 구독 가입한 사람들이 많아야겠지만은 일단은 먼저 쓸 수도 있습니다. 먼저 쓰고 자신의 그런 채널을 구독하는 사람들한테 권유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동안에 여러분들 뭐 슈퍼챗이나 이런 걸로 돈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코이사에 가입해 요거 하세요. 요거에서 제 방송 올 때 요걸로 돈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돈하는 게 여러분들이 적은 금액해도 기존에 제가 받는 것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너 좋고 나 좋고, 그러니까 소비자들 좋고 컨텐츠 크리에이터도 좋고, 너 좋고 나 좋고 꽉 먹고 알 먹고, 이게 되는 거죠. 구글사는 울겠죠. 중간에 수수료 먹던 거 다 날라갈 테니까. 네. 어쨌든 간에 구글사가 울던 말던 그거는 예를 두고요. 지금 중요한 사실은 바로 XRP 자체가 보편적 수용성, 법정화폐만큼 갖기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달러나 원화, 일본 엔화를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금 지급받을 때 모든 사람들이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수용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그 어려움을 메꿔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피아트 IRP 커넥터입니다. 근데 바로 이 IRP 커넥터가 올해 런치된대요. 2019년 어덥션 돼서. 이 얘기는 뭡니까? 다시 바꿔 얘기하면 실생활에 XRP가 브릿지 돼서 비금융권에서도 말이죠. 아까 같은 웹 모네타이제이션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광범위하게 수용할 수 있도록 최종적인 단계에서는 피아트로 바꿔서 넘겨줄 수 있게, 결국엔 그렇게 되면 또 XRP가 브릿지하는 거나 다름없잖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코이사 그리고 여기 크리에이터 갑니다. 가요. 코이사 가요. XRP로 가요. 커넥터도 XRP로 가요. 가다가 최종에서만 난 달러 취급, 달러 피아트 넘겨요. 바로 오늘날에 수용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조성해 준다는 거예요. 저런 존재들이 등장하면은 결국에는 비금융권, 엑스라피드는 아니지만 지금 IRP 기반으로 비금융권에서 쓰일 때 XRP가 브릿지하는 경우가 됩니다. 어메이징! 이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이 로드맵이 2019년에 런치된다고 공개를 했습니다. 오! 스트라타 랩스인지 누구인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나중에 동영상에 이 부분을 설명할 때 스테반 토마스가 자세하게 얘기를 하겠죠. 거기서 공개했는지 모르겠지만 누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미 런치된 건지 아니면 올해 안에 런치한다는 건지 어쨌든 2019년이잖아요. 이미 했거나 이제 곧 하거나 2019년 말에 하거나 어쨌든 2019년에 한다는 거잖아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아마 스트라타 랩스가 될 가능성이 높지만 이 지금 XRP가 보편적 수용성이 없어갖고 오늘날 대금을 치르는데 XRP가 쓰기 힘든데 그거를 단점을 보완해줄 바로 IRP 커넥터 피아트로 돼 있는 그게 등장한다는 겁니다. 이거 진짜 빅뉴스예요, 여러분들. 이 얘기는 뭐냐면 또 바꿔 얘기하면 IRP가 저는 내년이나 빠르면 내년이나 내후년에 쓰일 줄 알았어요. 근데 올해부터 이런 식으로 XRP가 브릿지돼서 쓰일 수 있다는 겁니다. 비금융권에서도. 볼륨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당장 웹 모네타이제이션에 결합해서 쓸 수 있어요. 이따가 게이트허브 설명드릴 때 말씀드리겠지만 거의 제가 볼 때 80% 이상입니다. 게이트허브가 뭘 하려는지 초기 왔어요. 느낌 왔어. 그거 설명드릴게요. 예전에도 제가 트윗에다 남긴 적 있는데 거의 느낌 왔어요. 자, 이거와 관련돼서 이제 게이트허브 설명할 때 이어서 설명을 드립니다. 다 연관성 있어요. 자, 요게 바로 빅뉴스예요. 올해 나온다는 거. 왜 빅뉴스인지 계속 설명드렸습니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갑니다. 이거는 퓨마 브라우저. 이것도 잠깐 설명드려 갈게요. 이 지금 스테반 토마스가 퓨마 브라우저 관련된 트윗을 남기면서 본인이 리트윗하면서 굉장히 축하하고 막 신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놓은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퓨마 브라우저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여러분들 코일의 웹 모네타이제이션이 iOS 또는
아이폰 유저를 지원하지 않았어요. 근데 퓨마 브라우저가 지금 베타 버전이 나왔는데 얘는 아이폰 유저도 지원을 합니다. 여기 써있죠. iOS 모바일. 드디어 안드로이드를 벗어나서 그리고 PC를 벗어나서 아이폰 유저들, iOS, 맥 유저들한테도 사용이 가능해진 거예요. 웹 모네타이제이션이. 브라보! 이 소식입니다. 지금 좀 더 많은 유저들이 접근하기 용이하도록 확장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남긴 거예요. 아이폰이랑 아이패드 적어놨죠. 자, 그리고 또 이것도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자, 코일에 의해 페이먼트 샌드된 게 5.9 빌리언입니다. 여러분들 코일이 작년 4월에 뭐 코디우스를 공개하고 그때부터 뭔가 하기 시작했잖아요. 웹 모네타이제이션이라던가. 근데 불과 1년도 안 됐는데, 1년 정도 됐겠네요. 딱 1년 정도 됐는데 벌써 5.9 빌리언을 처리를 했어요. 페이먼트를. 오메이징이죠, 완전히. 자, 그래서 그게 공개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큐어 블록체인, 시큐어 BC, 아까 그 하버 월렛을 만들었다고 공개한 애죠. 거기에서 트윗을 남긴 건데, 스테반 토마스. 이게 지금 달러 단위인지 뭔지 몰라갖고, 지금 뭐라고 딱 집어서 얘기 못하겠는데, 달러 단위겠죠, 설마? XRP 단위라고 할지라도, 잠깐만요. 6빌리언이니까, XRP 60억 개. 그럼 얼마죠? 개당 한 400원을 계산하면 2조 4천억 원 되겠네요. 그죠? 맞죠? 2조 4천억 원. 굉장히 많은 걸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도 여기에 뭐라고 남겼냐면 How long did it take Visa to hit 6빌리언 payment send? 이거 페이먼트 트랜잭션이겠다. 금액이 아니네요. 페이먼트 개수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네. 페이먼트 센트. 액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액수가 아닐 가능성이 되게 커요. 페이먼트 처리한 게 몇 개냐, 그거인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 얘네가 그기랑 비교했어요. 비자 카드랑 비교했어요. 비자가 6빌리언 페이먼트를 보내는데 얼마나 걸렸냐? 라는 질문으로 마무리 지은 거 보면은 제가 정확한 비자의 그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당연히 코일이 더 빨랐기 때문에 6빌리언 찍는데 더 빨랐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물음으로 끝냈겠죠. 비자보다 빨랐다는 의미를 간접적으로 표현한 거죠. 지금 굉장히 코일이 본인들의 성장세가 빠릅니다. 그만큼. 이것도 저희한테는 좋은 소식이죠. 자, 그리고 게이트허브 설명드리면 될 것 같은데 게이트허브 귀여워요. 게이트허브 이뻐. 조만간 이제 메인 코스를 공개할 텐데 나 이거 왜 리트윗 안 했지? 리트윗은 안 했네요. 좋아요만 누르고. 이것도 중요한 건데. 자, 보시면 이 베네시타, 이 여자분이 스프링의 매니저거든요. 디렉터인데 이 사람이 아까 IP 서밋 소식들을 계속 올렸는데 보시면은 게이트허브가 데모로 인터레저 월렛 베타 버전을 공개했다고 합니다. 얘네도 IP 기반의 월렛을 만들었어요. 그죠? 첫 번째고. 자, 두 번째는 게이트허브 CEO가 직접 올린 건데 보세요. 여기에서 얘네가 정말 중요한 거를 얘기해 줬는데 자, 보세요. 보여줬대요. 뭘 보여줬냐면 스트림 오브 모니 비트윈 코일 앤 게이트허브 간의 스트리밍으로 돈을 서로 주고받는 거를 공개했습니다. 느낌 오시나요?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IP 원래 베타를 만들어서 공개를 했고요. 게이트허브가 1번. 2번은 뭐죠? 코일과 게이트허브 간의 스트리밍 모니 서로 돈을 주고받는 거를 시연했어요. 이거 나중에 동영상이 올라오면 더 확실해질 텐데 어머 자, 더 왜 그래. 자, 확대 좀 할게요. 그럼 확대 안 되나요? 잠깐. 안 되네. 이거 확대가 안 되네요. 더 확대해서 보고 싶은데. 잘 안 되네. 에헤이. 자, 어쨌든 좋습니다. 확대해서 보면 좋은데, 확대가 안 되네요. 확대가 안 돼. 잠깐만요. 그대로 돌려놓고 그냥 해야겠네요. 자,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일단 IP 월렛을 만들었다는 점. 이 친구들 안 도와주네. 자, 두 번째는 코일과
게이트 허브 간에 돈을 주고받는 거를 공개했다는 겁니다. 일단은 RP 월렛을 만들었다는 자체가 지금 게이트 허브가 RP를 구현했다는 거예요. 근데 게이트 허브는 여러분 여기도 써있는데 게이트입니다. 게이트. 그러니까 RP 자체가 필수는 아니에요. 이들한테. 그죠? 필수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RP 월렛을 만들어서 공개를 했고요. 오늘. 그리고 RP를 사용했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공개된 게 뭐예요? 베네사 말에 의하면 이 게이트 허브 CEO의 말에 의하면 코일가 게이트 허브 간에 돈을 스트리밍으로 보내는 걸 공개했다고 합니다. 이거 나중에 동영상 올라오면은 100% 확정 지을 수 있을 텐데 페이먼트 채널링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이거는 요걸 했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게이트 허브는 피아트를 갖고 있어요. 물론 이제 약간 다른 의미긴 하지만 IOU 형태의 피아트를 갖고 있습니다. 얘네는 게이트이기 때문에 IOU 형태로 유로화던가 이미 발행했죠. 유로화 또 뭐 갖고 있죠? 파운드도 갖고 있나? 영국 파운드 기억이 안 난다. 이거 확실하지 않아서 모르겠네요. 얘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달러쌍도 아마 갖고 있을 테고요. 가서 직접 확인하죠 그냥. 이럴 땐 보는 게 최고죠. 뭐. 유로는 바로 보이죠. 유로는 보이고 마켓을 누르면 나오겠죠. 달러쌍 갖고 있죠. 달러 유로와 두 개만 갖고 있나 보네요. 달러 유로. 이건 금이고 금도 갖고 있죠. 금에 대비해서 XRP가 17% 올랐네. 에나도 갖고 있네. 이거 리플 폭스 거다. 근데 이거 리플 차이나 거고 다른 걸 보여주고 있네요. 보인드 건 아니네요. 게이트 허브 건 아니에요. 달러랑 유로화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피아트를 갖고 있는데 얘네가 바로 아까 그 피아트 RP 커넥터가 되어줄 수 있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은 얘네가 아마 이걸 준비하는 게 맞을 거예요. 나중에 공개하면 더 확실해지겠지만 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면 RP 월렛을 만들었고요. 지금 더불어서 얘네가 게이트웨이로서 피아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커넥터는 여러분들 디지털 공간입니다. 이 안에서 우리 종이돈을 막 집어넣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럼 뭔가 디지털화된 토큰 형태로 이 안에서 처리가 돼야 돼요. 그러면은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스테이블 코인이거나 우리가 아는 뭐 테더라든가 어떤 체인 안에서 만들어진 그런 뭐 테더, 뭐 서클 달러라든가 막 기타 등등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스테이블 코인들. 그런 거더거나 아니면 피아트 형태 IOU. 네, 이 형태죠. 근데 정말 재밌게도 바로 이 게이트웨이들은 아까 보신 것처럼 XRP 쌍을 갖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만든 IOU 형태의 쌍을 갖고 있어요. XRP 유로화. 이 얘기는 뭐냐면 유동성 공급하기 되게 좋아요. 어디서 공급해요, 유동성을? 본인들 암호화폐 이 분산화 거래소잖아요. 리플 게이트에는. 이 안에서 거래하는 고객들이 올려놓은 오더 주문 있잖아요. 거기에서 유동성을 다 공급하면 돼요. 이 얘기는 뭡니까? 엑스라피드처럼 활동하는 거랑 똑같죠. 본인들이 막 오러클이라는 그런 존재를 통해서 현재 시세를 확인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게이트웨이 그 자체이기 때문에 XRP 레저상에 존재하는 그 자체이기 때문에 이 역할을 수행하기가 참으로 편리해요. 커넥터만 만들면. 여기에 얘네들의 바로 혜택과 이득 그리고 이런 거를 할 만한 동기부여가 되는 겁니다. 동시에 아까 말씀드린 거 있죠? 코일이 지금 웹 모네타이제이션 하는 거에 맹점은 뭡니까? XRP 대금 처리가 힘든 거죠. 왜냐면 수용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피아트 IP 커넥터가 최종 단계에서 크리에이터한테 뭐 달러라든가 유로화로 컨버팅해서 주면 짱이라고 했죠. 이 역할을 하기 딱 좋은 거예요, 게이트허브가. 지금 이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 IP 원래 만들고 아까 뭐 테스트했다고요? 여기 써있죠. 코일과 게이트허브 간의 모니 스트리밍 시연에서 보여줬죠. 딱 좋죠. 코일이 보내오는 돈 컨버팅해서 넘기기 크리에이터한테. 지금 아까 그 포스트 피아트 IP 커넥터가 올해 안에 만들어진다. 바로 XRP가 보편적 수용성을 갖기 전까지
그 갭을 메꿔줄, 실사용하기 위해서 그 갭을 메꿔줄 바로 법정화폐로 컨버팅해주는 커넥터가 올해 어답션 된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그냥 말로 끝난 게 아니라 지금 그런 움직임을 하는 게 실제로 있는 거예요. 지금 게이트허브. 게이트허브가 이 소식을 언제 확정지어서 들려줄지 되게 궁금해지는데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이게 만약에 얘네가 원화쌍도 갖고 있으면 되게 좋을 텐데 원화쌍은 없어요 사실. 달러랑 유로밖에 없는데 미국이랑 유럽 쪽의 일반 고객들은 굉장히 해피할 수 있습니다. 얘네가 이제 코이사랑 이 일을 마무리 잘 지어서 웹 모네타이제이션을 받을 때, 돈을 받을 때 XRP로 받는 게 아니라 일반 스트리머나 크리에이터들이 본인 지역의 법정화폐로 받을 수 있게 얘네가 컨버팅을 해주는 역할을 하면은 걔네도 행복하고 그리고 유동성 상승이죠. 중간에 XRP를 바꿔 처리해 주는 거잖아요. XRP가 불이지하는 거는 다름없게 됩니다. 굉장히 해피해피한 거예요. 되게 이것도 엄청 기대가 됩니다. 이거 영상 빨리 올려줬으면 좋겠어요. 막 디테일한 내용까지도 보고 싶은데 자, 오늘 지금 이 부분 바로 빅뉴스가 바로 올해 안에 어덥션 돼서 피아트 IP 커넥터가 생긴다는 소식이었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실사용 사례 지금 게이트허브 바로 리프사 긴밀하게 일하고 있는 게이트웨이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 이게 되게 기쁜 소식인 것 같아요. 올해 안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서론에 말씀드린 게 올해 안에 리프사의 사업 방향성이 얼마나 시장에서 효과적이고 정말 먹힐 수 있는지 안 먹히는지가 어느 정도 그림이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이거를 해나가고 있거든요. 비금융권에서도. 그래서 저는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저는 빨리 쇼부를 보고 싶은 상황인데 막 무한정 기다리는 건 싫으니까요. 근데 지금 하는 거를 보니까 진짜 많이 해내고 있어요. 코일이 한동안 코디우스도 뭐 거의 계약 건수도 없고 잠잠해갖고 이 사람들 놀고 있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잠수 탔나? 이랬는데 하고 있는 게 있었네요. 굉장히 많은 거 진척해서 이뤄냈습니다. 뒤에서 조용히 일만 하고 있었나봐요 또. 오늘 진짜 막 텐션이 올라가요. 저 굉장히 기쁜데 이게 여러분들 상상해보세요. 그것도 설명드릴게요. 그것도 코스모스라는 게 있습니다. 코스모스라고 IP랑 비슷한 거 만드는 애도 있어요. 얘네가 주장하는 건 IBC라는 개념인데요. 이거는 인터 블록체인 어쩌저쩌고예요. C는 뭐 궁금하지 않아요. 근데 얘랑 IP랑 무슨 차이가 있냐 이런 질문을 예전부터 하셨던 분 계시고 이번에도 코스모스가 참석했던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둘의 차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그냥 많은 걸 설명할 필요가 없고요. RP vs IBC 바로 코스모스의 IBC 둘이 결정적으로 무슨 차이가 있느냐 여기는 간단합니다. 얘는 블록체인끼리 중간에 다리를 놓을 수 있고 IP는 광범위하게 다리를 놓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블록체인 아니어도 가능해요. 기존에 우리 일반 은행들이 쓰는 디지털 형태의 서버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리를 놓을 수 있어요. 모바일 월렛도 가능하고요. 그 대상이 어떤 블록체인이든 블록체인이 아니든 간에 관계가 없습니다. 페이먼트만 지원하면 돼요. 그러면 무엇이든 IP는 다리를 놓을 수 있어요. 얘는 대대 안 돼요. 얘는 못해요. 블록체인끼리만 다리를 놓을 수 있어요. 이게 차이입니다. 왜 그런지는 디테일한 내용으로 들어가면 얘는 프로토콜이라는 로우 레벨 단계 그 자체인데 얘는 일종의 어플리케이션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런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혹여나 뭐 안티들이 보통 그런 까내리는 거 팩트 없이 까내리는 거 좋아해서 아마 이거 갖고도 리프사 망했다. 아니 리프사가 왜 망해요? 그러면 야 ILP 망했어. 왜요? 뭐 때문에 망했는데요? 야 IBC 등장했잖아. 경쟁자 생겼으니까 ILP 이제 떡락이야. 망했어. 이런 트집 잡기 상당히 좋은데 그렇게 무식한 친구들을 보시면은 무식한 안티 친구들을 보시게 되시면 설명을 해주셔도 좋고요. 이 차이를 설명해 주셔도 좋고 그냥 귀찮으시면은 아이고 이런 또 바보가 탄생했구만. 이 차이점도 모르고 그냥 그저 망한데 떡락한데 이러고 있으니 참 불쌍한 놈이군.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어쨌든 지금 중요한 차이점 설명드렸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확실히 좀 텐션이 올라가는 게 얘네가 많이 준비를 했어요. 저 서밋에 저도 갈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되게 아쉽네요. 이렇게 막 엄청난 소식들이 들릴 줄 몰랐는데 미처 되게 듣고 나니까 깜짝 놀랐어요. 제 금요일날 길거리 스트리밍 하실 때 그 느낌 아시죠? 그냥 평상시랑 똑같았어요. 많은 걸 기대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거
밝혀진 소식들을 보니까 빨리 비디오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그 비디오들을 빨리 보고 싶어요. 막 영상들. 팔 시간이 없었어요. 일단은 클라우드지 같은 경우는 팔려면은 제가 클라우드지에 가입을 해갖고 IP 대역을 확보를 해야 돼요. IP 대역 확보하고 비교 작업을 해야 되는데 주말간 제가 시간이 없었습니다. 제가 시간이 생기면은 확인을 해볼게요. 결과물은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웹 모네타이제이션으로 받는 쪽이 피아트로 받을 수 있게 돼요. XRP로 받게 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그런 환경은 뭘로 이어질 수 있냐면 일반 스트리머들, 그러니까 일반 컨텐츠 크리에이터들이 코일의 웹 모네타이제이션을 수용할 수 있겠죠. XRP로 받는다고 하면 누가 그걸 쓰겠어요?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미래에는 가능하지만 지금은 쓸 수가 없습니다. XRP 가격이 자꾸 바뀌는데. 근데 그걸 피아트로 바꿔주는 게이터버 같은 친구들이 생긴다? 그럼 수용할 수 있게 되죠. 그럼 시장에 적용이 되겠죠. 굉장히 기대됩니다. 저는 그 그림이. 네, TPS 논문 학술지에도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리프사 대본 페이지, 개발자 페이지 가면 그 링크가 적혀 있어요. 제가 한번 방송 보여드린 적 있는데 그 아티클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이거 여러분들 혹시 제가 중간에 채팅창 설명할 때 못 봐서 그런데요. 이 빅뉴스는 여러분들 리프사 비즈니스 관점에서의 빅뉴스입니다. 그 가격이 갑자기 막 300% 급등을 기대하는 그런 소식은 아니에요. 그런 차원의. 리프사의 비즈니스는 XRP 브릿지에 의한 성공이죠. 그것과 관련된 빅뉴스입니다. 말을 빠르게 했더니 막 목이 타네요. 대리로? 대리로? 원본 크기를 크게 볼 수 있게요. 직관성 떨어진다고요? 지금은 사실 직관성도 문제인데 XRP가 대금으로 처리되기가 좀 어려워요. 일반 사람들이 써줄 리가 없어요, 저거를. 잠깐만요. 이거 타이틀 좀 바꾸고. 자, 이제 얘기 나눈 건 Q&A 때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기대된다. 빨리 그 적용되는 거 보고 싶어요, 빨리.